이집트 한 역사학도의 지적처럼 유럽이 자행한 아프리카 식민 지배는 아프리카를 분할하기보다 잔혹하게 통합했습니다. 외세는 강제적으로 10,000개가 넘는 독립 개체들을 50여 개의 국가로 만들었죠. 국가를 이루지 않고 작은 사회로 나뉘어 공존하던 아프리카의 생활 방식은 서로를 인정하며 인정받는 평화로운 그 자체였지만 외세에 의해 파괴되고 맙니다. 네덜란드계 독일인 루츠 판 다이크가 쓴 처음 읽는 아프리카의 역사는 남극을 제외하고는 가장 가난한 대륙이 되어버린 아프리카의 슬픈 역사를 전합니다. 아프리카는 5개 대륙 중 아시아에 이어 두 번째로 큰 대륙이자 가장 오래된 대륙이기도 합니다. 5억 5천만 년 전 거대한 땅덩어리 하나가 지상으로 솟아올랐는데 오늘날 아프리카 대륙과 90% 이상 일치하는 모습을 가집니다. 초기 인류 역시 약 200만 년 전 이곳에서 탄생했습니다. 이들이 호모 하빌리스, 호모 에렉투스입니다. 약 20만 년 전에는 최초의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했는데 약 10만 년 전부터 아프리카를 떠나 아시아, 유럽, 아메리카로 이동합니다. 북아프리카 토착민족인 베르베르 사람들은 자기들을 아프리라고 불렀는데 이 단어에 땅 혹은 나라라는 의미가 있는 라틴어 전미사 카가 붙어 아프리카라는 이름이 탄생합니다. 로마인들은 기원전 146년 카르타고 정복 후 그 지역을 총독 통치지역 아프리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1483년 아프리카를 방문한 최초의 유럽인이었던 포르투갈 사람들은 콩고강 유역에 살던 바콩고 민족과 만납니다. 그곳은 은징가 은벤바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 호감을 느끼고 잘 지냈습니다. 콩고 왕은 가톨릭 세례를 받고 알폰소 1세로 개명까지 했죠. 포르투갈 사람들은 서부 아프리카 해안 앞에 있는 쌍툼의 섬에 대규모 사탕수수 농장을 운영했는데 알폰소 1세는 해마다 3,000명의 노예를 잡아 공급해 주었습니다. 시간이 흐름에 따라 포르투갈은 콩고 왕에게 점점 더 많은 노예를 요구했고 알폰소 1세의 신하들과 친척들까지 노예로 잡아오라고 협박하기에 이릅니다. 결국 알폰소 1세는 포르투갈 국왕에게 노예 매매를 금지해달라는 편지까지 보냈지만 단칼에 거부당했고 백성들의 존경을 잃은 채 1543년 사망했습니다. 강도가 집 안으로 들어가는데 안에서 문을 열어준 것처럼 아프리카가 식민지로 전락하는데 알폰소 1세처럼 무능하고 이기적인 현지 지도자들이 큰 역할을 했습니다. 55개 국가가 있는 오늘날의 아프리카 국경은 누가 어떻게 정했을까요? 포르투갈과 스페인 사람들이 처음 아프리카에 진출한 후 독일, 벨기에, 이탈리아, 영국 등 다른 유럽 국가들도 식민지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프랑스가 튀니지를 점령하고 영국이 이집트를 삼키자 독일이 오늘날 나미비아와 탄자니아를 차지했고 벨기에도 중앙아프리카로 들어가 콩고 공화국을 선포합니다. 혼란이 커지자 독일 제상 비스마르크는 질서를 도입하고자 베를린에서 콩고 회의를 소집합니다. 원래는 콩고강 하구와 콩고 분지 등 콩고 주변 지역의 식민 정책을 정리하기 위한 회의였지만 결국은 유럽 열강들이 아프리카 대륙을 완전히 나눠 가지는 계획을 수립하면서 끝났습니다. 지리나 종족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들 멋대로 국경을 그으면서 말이죠. 콩고 회의는 분쟁과 폭력으로 뒤덮인 아프리카 비극의 출발점이 되고 말았죠. 1821년 아메리카 대륙의 노예 반대자였던 한 백인 선교사가 최초의 해방 노예 무리를 데리고 서부 아프리카 시에라리온 남쪽 해안에 도착했습니다. 흑인이니까 아프리카 어딘가로 가면 되지 않을까 하는 단순한 의도에서 시작한 행동이었죠. 하지만 원주민이었던 쿠루 민족은 땅을 팔 생각이 전혀 없었고 두 무리 사이에서는 필연적인 폭력이 발생했습니다. 해방 노예 무리는 원주민들을 쫓아낸 후 미국 총독의 지배하에 라이베리아라는 국가를 세웠고 1847년 미국으로부터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아프리카계의 아메리카 사람들은 전체 인구의 3%도 되지 않았지만 모든 권리를 장악했고 반항하는 사람들을 잔인하게 진압했습니다.
국경선에 살고 있던 16개 민족에 대해서도 노예 주인처럼 행동했죠. 라이베리아는 커피, 목재, 고무,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한 나라지만 부패한 정치가들은 자신의 부를 늘리는 데만 신경을 쓸 뿐 국가 발전과 국민 복지에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10년간 라이베리아에서 폭력으로 사망한 시민의 숫자가 20만 명을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노예의 후손이 선조들의 고향을 찾아와 사람들을 내쫓고 괴롭히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2000년 7월 남아프리카 더반에서 열린 세계 에이즈 총회에서 11살의 에이즈 환자 은코시 존슨이 연설을 했습니다. 우리를 보살펴주고 받아들여 주세요. 우리는 모두 인간입니다. 우리는 두 손이 있고 두 발이 있습니다.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도 여러분과 똑같아요. 연설을 마친 몇 달 후 은코시는 심하게 앓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프리카에서는 매일 6,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에이즈로 죽습니다. 사망자 대부분이 20살에서 35살 사이의 젊은이, 그리고 어린이들입니다. 전 세계 130만 명의 어린이 에이즈 환자 중 100만 명이 아프리카에 살고 있고, 부모가 에이즈로 사망한 고아 1,400만 명 중 95%가 아프리카에서 태어났습니다. 에이즈는 1980년대 초 서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지만 그 후 10년 동안 수백만 명의 아프리카 사람들이 감염되었죠. 서양인들은 최초의 인간이 탄생한 고향 땅에 몹쓸 병만 남긴 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백과사전에서 언급하듯이 여러 아프리카 국가는 외국의 개발 지원금에 의존하거나 세계 시장의 오르내림에 수동적으로 영향을 받는 한두 가지의 천연자원을 수출해서 연명하고 있습니다. 끔찍한 배고픔과 전염병이 일상이지만 개선될 희망은 쉽게 보이지 않죠. 인간이 아프리카에서 처음으로 곧게 서서 걷는 법을 배웠던 것처럼 아프리카인들이 외세의 도움 없이 자력으로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해 나가는 미래를 기대해 봅니다.